우리가 속한 사회나 나라를 한 걸음 진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건설적인 구상이 파편화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덜어는 파편화 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한 대 모으고 더 발전시켜서 한 덩어리의 담론으로 이걸 무게감 있는 행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전제가 뭘까요? 우리들 사이에서 조금씩 퇴행하고 있는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 바로 공동체성일 겁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2월 1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세실 앤드류스라는 미국의 사회활동가가 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빛 비즈에서 나왔고요.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 제목이 좀 깁니다.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이라는 책입니다. 공동체성에 관한 얘기라고 일단 압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자 추천 바로 이 책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출판 기획자 박형경 씨를 잠시 뒤에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무지하게 긴 책을 가져오셨습니다.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2번이나 읽어드렸는데 아, 네. 그래도 청취자들이 잘 외우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책 제목이 재밌죠. 네. 표지도 굉장히 노란색으로 밝고 웃음이 자아나게 하는 그 표지인데요. 네, 이 저도 되게 재밌게 다락방 읽었습니다. 같은 곳에 이렇게 한켠에 이 소박한 느낌으로 꼽혀 있을 법한 그런. 네, 그리고 만약 느낌이랄까? 지하철에서 이런 책을 딱 들고 이렇게 네. 보고 있으면 굉장히 멋있어 보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정도인가요? 그 가이드북이라는 제목 자체가 조금 실용서 느낌을 나게 하긴 하는데요. 사회 분야 네. 책이고요. 네. 원제는 리빙룸 레볼루션이라고 거실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사회 분야 책이라는 말씀인즉슨 사회과학 서적 정도로 보통 이해하면 우리가 되겠죠? 과학자를 많이 붙이니까요. 네. 분야에 사회 조금 소프트한. 인문도 인문과학이라고 하고도 사회도 예. 사회과학이라고 하지만 사회 분야, 인문 분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 분야 서적입니다. 네. 예. 일단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 담고 있는 책인지 소개를 일단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자가 여성분이고요. 네. 커뮤니티 교육 전문가이자 미국 전환운동을 대표하는 활동가래요. 사회 활동가 정도로. 전환운동 활동가. 전환운동. 전환운동이 이제 뭐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뭐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자 이런 내용들인데 실제로 여러 소모임을 만들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이고요. 그런 내용을 책으로 옮겼는데 뭐 그 책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느린 삶이 아름답다 뭐 이런 책도 썼고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네. 이 책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스스로도 이제 책 읽으면서 많은 에너지를 얻었고요. 이제 이 방송에서 얘기해드리면서 혹시나 이 책을 소개 듣고 읽으신다면 저랑 똑같은 에너지를 받고 행동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행동이라면은 저도 당장 어느 단체에 가입할 생각이거든요. 모임을 만들거나. 지금 제목 자체가 그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인데 공동체를 만들거나 거기에 가입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런 내용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제가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이제 그 카피로 함께 웃고 떠들며 작당하라. 우리 집 거실에서부터 유쾌한 혁명이 시작된다. 네, 그리고 뭐 유쾌한 혁명 강령으로 해서 4가지를 밝혀놓고 있는데요. 하나는 타인의 고통에 눈 감은 채 행복을 논하지 말자. 둘째는 이기는 대화가 아니라 타인을 만나는 대화를 하자. 셋째는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일단 모여서 웃고 떠들고 마시며 잡담하자. 넷째는 무미건조한 삶과 작별하고
공동체 축제에 참여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건 이제 출판사에서 뽑아놓은 카피고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굉장히 세세하고 여성 저자거든요. 네.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 주된 내용은 공동체 모임이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스웨덴이나 덴마크 얘기가 나오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 90%가 이런 소규모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뭐 국민 3분의 1이 동호회 모임이나 서클에 이렇게 가입하고 있는데 서클 민주주의라고 한대요. 스웨덴 민주주의를. 예, 그리고 국가에서 그런 동호회나 단체나 이런 소규모 모임에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거대한 단체나 정치 모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지역 모임이라든지 마을 모임도 좋고 독서 모임도 좋고 그러니까 뭐 어떤 모임이든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서 뭔가 개선하고 행동하고 이런 모임을 만드는 건데요. 거기서 만들어진 담론들이 다 모여서 사회를 이뤄간다는 거죠. 되게 멋있네요. 네, 되게 왜냐면은 멋있습니다. 선진국이니까 그런 걸까요? 시민들이 네. 시민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네. 이 나름의 이 구상들을 나누고요. 네. 공고한 또 건설적인 의식을 가지는 게 사실 통치자라는 그런 통치자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원래는 그런 거 통제들이 다 아닐까요? 막죠 그런 그렇죠. 거를. 어떻게든 좀 네. 분자화하려고 네, 할 텐데. 점거 시위라고 하고 그냥 우리끼리 네. 모여서 축제하는 거에서 시위라고 하는데 스웨덴은 그거를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를 스웨덴 살려보자. 많이들 하라고 오히려. 네, 네, 일부러 살려놓고 민주주의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더니 정말로 민주주의가 꽃피우더라. 그래서 서클 민주주의라고 아주 스웨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지금 제가 오기 전 찾아봤는데 시민단체 이런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천 개가 있고, 물론 네. 시에서 인정받은 단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 모임도 있어요. 근데 협동조합도 굉장히 많아요. 협동조합도 의외로. 많죠. 지금 예. 국민TV도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이죠. 굉장히 큰 규모의 협동조합이죠. 네, 여기도. 거대 조합. 그래서 오늘 저도 되게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예. PD팀은 이미 그쪽에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 구성원이시잖아요. 심지어는 예. 조합원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예. 그 경험도 좀 듣고 싶고요. 그래서 경험은 그냥 뭐 라디오 제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협동조합 그 아까 말씀하신 스웨덴이나 뭐 네. 이런 북유럽 네. 국가들 또 스위스 같은 국가들 그 말씀해주신 국가들에서 그 어딘가에 국민들이 다 가입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네. 상당수가 또 협동조합일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 네. 예, 뭐 스위스 같은 나라는 국민 대부분이 사실상 한 개 이상의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라고 하고요. 네. 또 듣기로는 그 스위스라는 국가명 플레임에 아예 협동조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나라들이 공통점이 선진국, 특히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로 꼽히지 않습니까? 복지국가이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들 부르짖는 복지국가이고 한데 공통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소규모 모임을 장려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뭐 그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포틀랜드 같은 곳에는 주차장을 재정비하면서 주차 공간을 몇 개만 남기고 다 벤치를 만들었대요. 아, 누구나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낯선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차댈 공간이 많은가 보다 거기. 우리나라 주차 오히려 인심이 네. 흉흉해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는 주차 공간보다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훨씬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뭐 동네 사람들 만나도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정도만 하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뭐에 관심인지 모르잖아요. 네. 뭐 이제 만나서 이렇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다 보면 새로운 생각도 들을 수 있고 내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전반적으로. 근데 서두에 그 네. 출판사가 뽑은 카피라고 하셨지만은 네. 거기서 그 타인의 삶에 조금 주목하고 눈을 돌려보라는 그런 취지의 말이 있었잖아요. 네, 네. 뭐 출판사의 카피 책에도 굉장히 반복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좀 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게 네. 많은 철학자들이 또 이 자기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게 비교적 행복해지는 그런 첫 걸음이라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아에 매몰되면 네. 불행하고 대부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저도 물론 하죠. 막 이게 혼자 있으면서 네. 뭔가 혼자 전전긍긍하고 머리 굴리면 대부분 안 좋은 생각, 쓸데없는 생각. 예. 그래서 뭐 그러면서 좋은 공상을 하고 그러면 그건 더 이상한 거고요.
아까 방송 전에 잠깐 네. 말씀 나눌 때 그 공동체 모임 가입한 거 있냐고 여쭤봤더니 네.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있죠.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말고 네. 우리 저기 홍세화 선생님이 하시는 가장자리 협동조합 아, 네. 일종의 공부 모임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네. 홍 선생님이 저희 방송국 찾으신 일이 있어요. 아, 출연하시려고. 네. 그때 홍 선생님은 미디어 협동조합 가입하시고 아, 진짜요? 저희 회사의 몇몇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가장자리에 가입하고 아, 역시 좀 다르네요. 행동하시는 분들은. 말과 활이라는 격 네, 월간 네. 책 내세요. 네, 잡지 내고 되게 계시죠. 좋아요. 네. 네, 갑자기 가장자리 홍보를 또 아니, 해드리게 그런 되네요. 그런 그 모임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장점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장점 격 월간지니까 좀 잊을만 하면은 우체통에 우편함에 네. 두만 책이 한 권 꼽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거 뜯어보고 이번 호에는 무슨 글 담겼나 어떤 필자들 네. 있나 그리고 어려운 글도 사실 많아요. 네. 좀 말랑말랑한 거 재밌는 거 뭐 있을까 찾아보고 하면은 좀 그 순간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네. 이런데 속해 있구나 뭐 그런 느낌 느끼면서 기분 전환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자체로. 아, 네. 다음 시간에는 말과 활 소개하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 갑자기 방송 중에 기획 제안을 해버리시면은 이거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말과 활을까지 뭐 한번 해볼까요? 다음이든 다다음이든 시간 되는 말과 대로. 활 가능해요. 그 책 저도 자체를 잡지를 봤는데요. 아, 보셨어요? 근데, 예, 그러니까 뭐 구독하는 건 아니지만 네. 좋은 책인 것 같아서요. 거기서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분들의 글 중에서 한두 편 골라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네, 같네요. 네. 네, 그 숙제를 현재 갑자기 담론들이니까 예. 그 호를 정해서 재밌게 좋습니다, 읽으신 분은 좋습니다. 아니 활동하고 네. 계시다니 되게 부럽고 지금 네. 굉장히 뭐 책을 제가 이제 앞에 조금만 소개해드렸지만 그 핵심을 잘 짚으신 게 지금 이제 공동체 모임 가입하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이런 모임이 행복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까 혼자서 우리가 외롭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외로운데 느끼지 못, 뭐 게임에 빠져 있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기계들에 둘러싸여서 아니면 상업적인 거에 둘러싸여서 뭐 돈으로 다 살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이 책에는 이제 마이클 샌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저를 이제 거론을 하는데 네. 이제는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진정한 행복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타인을 만나서 그 사람과의 대화. 이제 여기서 또 그 마틴 부버에게 나오는데 영원한 너로서의 그 상대방과의 대화가 행복과 공감을 일으키고 이 사회를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국민 총행복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래서 행복의 4대 요소를 또 여기 밝히고 있어요. 뭡니까? 네, 그 전에 이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저희가 다른 네. 책에서 4대 요소가 관계, 소명, 유희, 통제 이렇게 저기 4대 요소 하면 좀 재미가 없지만 통제는 이제 컨트롤이라고 이제 영어인데 영어로 돼 있는데 그 뭐 회사에서 맨날 말단 직원이고 실업자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시간이 없고 이런 통제된 삶이 아니잖아요. 예. 내 삶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삶. 그거는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데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행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실업자 돼서 뭐 돈 없이 막 그 집에 쫓겨났다. 그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먼저 뭐 나는 외롭지 않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고 소명은 이제 정말 온 우주가 외치면서 너는 이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는 이제 반성할 문제지만 그게 꼭 직업적인 건 아니더라도 자기가 관심 있는 단체, 뭐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자기가 찾아서 이제 가입을 하고 아니면은 모임을 만들고 이러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희는 재밌게, 즐겁게, 축제처럼 그리고 농담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온 우주가 외치는 이 일을 하라라는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책 만들고 뭐 출판 쪽에 있으니까 어느 모임에 가입하던 시민단체건 지역 모임이건 각각 이제 그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뭐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저는 책 만드는 아니면 책을 읽는 그런 그 사람들하고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책을 많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긍정적으로 책을 읽는 문화를 만들까. 독서 서클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라는 거의 전제가 능동성인 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갖가지 부조리하다고 여기는 네.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아주 뭐 그냥 삼삼오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욕하고 뭐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고 목소리 내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기 위한 네.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좀 더 힘을 받고. 네, 그래서 네. 참 여기서 제가 좀 놓쳤던 부분이 그동안 살면서 놓쳤던 부분이 뭐였냐면 뭐 친구들끼리 모이건 어떤 모임 저도 이제 뭐 모임 단체에 가입하기도 했었는데 네. 주로 강연자가 있거나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리더들 아니면 엘리트 분들이 강연하시고 거기서 이제 모인 청중들이 이렇게 좀 모여서 좀 얘기하다가 헤어지고 그리고 뭐 다음 사람이 또 이제 릴레이식으로 강연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모임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는 더 이상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전문가 더 이상 지루한 연설을 듣지 말고 3, 3, 5, 뭐 6명, 7명 모여서 서로의 개인의 얘기를 하고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자는 거 그리고 행동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실제로 저자가 했던 그 모임에서 했던 게 플래시몹을 했대요. 자기네가 이제 뭐 환경 문제를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백화점에 11시에 모이자. 그래서 발코니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자. 세 개의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딱 끝나자마자 경찰이 딱 들어왔대요. 근데 백화점에 모였던 일반 그 뭐 쇼핑하던 사람들도 아무도 이제 웃으면서 다 이렇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랬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일을 하면서 서로가 그 모임 사람들끼리 위험도 감수했고 그리고 굉장히 즐거웠고 그리고 행동에 따른 즐거움 그리고 스스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즐거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모여서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행동이라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초반에 전환운동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환운동에는 그 꼭 필요한 게 기술 재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사 텃밭 가꾸기라든지 바느질하기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버튼만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뭐 심지어는 선생님도 돈으로 사는 사회잖아요. 뭐 가해 선생님도 시작해서 학교도 뭐 돈으로 뭐 어떻게든 뭐 학원 다녀서 다 하고 뭐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는 다 사람이 했었던 일을 지금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런 일을 하면 굉장히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그걸 행동으로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바느질을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이런 모임을 되게 많이 만드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닭을 요리하는데 그냥 가게에서 사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닭을 잡아서 요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모여서 닭을 잡는데 뭐 닭의 목을 비틀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든 살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고 뭐 우리 할머니는 목을 어떻게 비틀었는데 그 기술이 되게 뛰어났다든지 이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과 하면서 살벌한 그러면서 이제 모임의 시작이 굉장히 유쾌하고 낯선 사람들도 쉽게 그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하긴 그 얘기를 처음 접하고 그 장면을 처음 목격한 처음 끼어든 사람들은 저 같은 반응 좀 한편으로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그렇게 그냥 우스갯소리 하면서 우스꽝스러운 느낌으로 다 뭉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대화는 평등해야 된다는 건데 상대방에서 위압감을 느끼거나 위에 강연자한테 뭔가 존경심을 너무 느끼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서로 평등한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보여주고 그냥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대목, 그 한 명의 우월한 사람이 있으면 전문가가 있으면 안 좋다는 그거 저는 너무 공감이 돼요. 네, 전문가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요즘에 많이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너무 사실. 많아요. 그리고 그런 자발적 공동체 성격의 조직이든 뭐 제도권 조직이든 간에 선지자적 혹은 시혜자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가 굉장히 쉽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런 말에 너무 많이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듣고 비판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공감을 하는 건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좀 출판 쪽도 그렇지만 스타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다 이제 방송 쪽이라 엮어서 이제 탄생을 하거든요.
이제 뭐 스님분들도 계시고 뭐 저 철학자분도 계시고 뭐 이래요. 그래서 한번 방송 타고 유명해지면 그다음부터 책은 이제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데 저도 이제 꿈이죠. 아, 방송에 어떻게든 저자분을 출연시켜서 책을 좀 잘 팔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것도 사회가 변화하는 한 단계에 있어서 과정이긴 한데 점점 더 개인의 목소리, 우리들의 목소리, 옆에 사람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듣고 내 개인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자꾸 그 책의 내용하고 조금 벗어난 다른 각도에서 이것저것 생각이 드는데 공동체가 켜켜이 만들어진 사회라는 게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예전에 그 여의도의 어느 호텔 앞에서 칼부림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에 대한 기사가 아주 많이 나왔는데 저는 제가 읽은 것 중에 가장 훌륭했다고 생각하는 기사는 시사인 기사였어요. 네. 그 사건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되고 시사인 기자가 그 사람이 살던 방 네. 거기를 뭐 샅샅이 뒤져서 취재를 하고 그 사람이 다니던 회사 사람들 만나서 취재를 해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사회라는 구조에서 밀릴 때까지 밀려서 울타리 밖으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묻지마 범죄라고 하지 말고 절망 범죄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동체라는 울타리가 몇 겹만 더 있어서 그 어느 지점에든 한 발만 걸치고 있었어도 그 사람이 그런 결단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 사회 구조적인 산물 아닐까. 그러니까 저런 나쁜 놈, 미친 놈, 묻지마 범죄, 묻지마 칼부림 이런 거는 구조적인 그런 해결이 없으면은 또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럼 그때 또 그 사람 욕하고 말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자살 문제도 그렇고요. 네. 자살도 얼마나 외로움이 끝까지 갔으면 극한까지 갔으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게 더 행복하다고 느꼈으니까 이제 삶을 끊는 건데 그런 게 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거든요. 참 그래서 되게 책에 읽은 것보다 더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칭찬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또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미혼이니까 여기 좀 그 단락마다 재밌는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공동체 몸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한 예가 나와요. 한 여성한테 자기가 얘기를 들었대요.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결혼하는 방법을 막 찾아봤더니 매일매일 5명의 남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여자가 너무 힘들데도 불구하고 매일 낯선 5명의 남자를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대화를 하는 게 이제 그 목적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했대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만난 남자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매일 5명의 낯선 사람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여자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삶이 바뀐다는 거죠. 아니 바뀌긴 바뀌었네요, 진짜. 성혼으로 가는 지름길입니까? 공동체, 스터디 그룹 서클을 만들거나 가입하는 거? 네, 서클이 이제 뭐 공부 서클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모임이란 얘기고 모닥불 둘러앉아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고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좋고 그냥 뭐 마트 가서 점원이랑 얘기해도 낯선 사람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공원에 벤치를 만들어 놓듯이 그런 공공장소가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실에서 만들어야 되고 어디서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없죠, 저희는. 그렇죠. 주차장 만들어야 돼요. 사무실마저도 다 파티션 쳐 있고 사무실은 회의하는 공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친구나 가족한테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맨날 친숙한 사람들끼리 있으면은 계속 대화가 정체되고 창조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낯선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 새로운 생각을 들으면서 나도 더 새로운 생각을 뿜어낼 수 있고 서로 창조의 샘을 캘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그 톨킨 반지의 제왕의 저자가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인 루이스. 그러니까 둘 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데요. 두 사람이 인클린스라는 그 모임을 만들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책을 완성시켰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톨킨은 북유럽의 신화 연대기에 빠져서 18살 때부터 요정과 마법사에 관한 작품을 썼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단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었다. 상대는 바로 그의 오랜 스승이었다. 하지만 스승은 톨킨에게 그만두라고 충고했다. 학자로서의 경력에 보탬이 될 만한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톨킨은 멈추지 않았다. 루이스가 북유럽 신화에 관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루이스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 한 편을 읽어보라고 건넸다. 루이스는 저녁 늦은 시간에 자리에 앉아 시를 읽었다. 그리고 이 시가 자신에게
루이스에게 기쁨의 저녁을 선사했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그 말에 힘을 얻은 톨킨은 자신의 작품을 루이스에게 큰 소리로 낭독했고 친구들이 하나둘 참여하면서 서로의 작품을 낭독하는 작은 모임으로 발전했다. 친구들은 이 모임을 모호하고 완성되지 않은 암시와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잉클링스라고 불렀다. 몇 년 후 이들은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루이스의 방에서 목요일 밤마다 정기 모임을 열었다. 이 모임에서 톨킨은 호빗과 반지의 제왕을 낭송했고 이는 후에 출판으로 이어졌다. 예. 근데 이런 모임들이 옛날에 뭐 파리에 뭐 살롱 모임이든지 이런 이제 모임들이 진짜 많은데 이제 문학 우리가 예술가는 아니잖아요. 예술가들은 또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정말 위대한 세상에 남을 만한 작품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 대화에서도 우리가 예술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자는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절박하게 내 말을 끌어내고 상대방의 말을 절실하게 듣고 뭔가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런 위대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술은 곧 진정성 있는 그 무엇 아니겠습니까? 네. 예. 꼭 문학 작품이 아니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에 읽어주신 그 구절로 그냥 싹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참 이런 공동체 모임이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저도 당장 이제 이번 주에 단체에 가입하려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막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 단체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얘기 말씀드릴게요. 가입하고 나서. 이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더 본인이 실천하게 된대요. 말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다음 주에 경과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 확인 받진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미디어 협동조합 가입 안 하셨으면 당장 가입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미디어 협동조합 가입이 먼저입니다. 네,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는 참 이렇게 편안하게 별로 힘 안 주고도 재밌게 할 얘기가 많네요. 네, 진짜로 중요한 것 같고 공동체 하면은 뭐 스터디 서클 모임, 뭐 무슨 고시를 위한 스터디, 뭐 이런 거 특히 젊은 분들은 먼저 어린 분들은 그런 거 먼저 떠올릴 텐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일상에 다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목에서 요소 지점에서 생각 많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책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13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우리나라에서 한빛 비지가 펴내고 세실 앤드류스가 지은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이었습니다. 기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 박현경 씨가 꼭 한 번들 읽어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부탁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